10월입니다. 10월의 책으로는 우석의 초보자를 위한 투자의 정석, 바로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을 소개합니다. 자, 추석 연휴죠. 움직이면 돈입니다. 나이가 많든 아니면 월급장이든 투자를 해서 뭔가 살림에 도움을 줘야 됩니다. 스스로 벌어서 돈을 버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에는 부동산, 또 코인, 채권, 주식 많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투자는 초년생이고 이론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석이라는 사람이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대학원도 하고 교수세계, 이론가인 교수세계와 그 다음에 실전가인 이 투자자들의 생리를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합니다. 한번 연휴 때 읽어보시면 부자 되는데, 투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투자의 정석, 그것도 초보자를 위한. 자, 그러면 우석은 그만두고 우리 한번 실력 좀 점검해 봅시다. 자, 실력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운전. 면허를 따잖아요. 다 운전 잘한다고 생각하죠? 사고 안 내면 운전 잘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차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적어도 나는 중간 이상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각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왜? 운전 차이는 사실은 실력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실력 차이가. 그러면 전문가 중에 전문가, 의사는 어떨까요? 의술. 차이가 큽니다. 이번에도 조카 보니까 이 골절이 몇 군데 났는데 고등학생 때 10년도 넘었는가요? 그때 잘못 정형외과 수술을 해서 이번에 또 오래 서 있고 일을 하다 보면 이게 힘든데 각도가 10도 이상 틀어졌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수술을 했는데 의사들 실력 차이 큽니다. 이렇게 전문가인데도, 전문의인데도 실력 차이가 큽니다. 그러면 투자 차이는 어떨까요? 투자 차이는 이거 전문가 아니죠. 운전면허도 없죠. 자격증 없습니다. 정년 없습니다. 질과 양 없습니다. 얼마든지 투자도 되고, 정년 없으니까, 나이 제한 없으니까 초등학생도 80대 90대 노인도 링에서 같이 싸웁니다. 버핏하고 싸웁니다. 저도.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수만 배 차이 날 겁니다. 아마. 왜? 마이너스 50% 60%도 있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수익 수백 %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의사들 월급 차이는, 의술 차이는 나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죠. 왜? 적어도 월급쟁이 의사만 해도, 페이닥터만 해도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받잖아요. 그렇다고 개업해가지고 의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한 달에 수억씩 벌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버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드물겠죠.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수억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달에 수천 까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운전이나 의술보다 더 클 텐데, 그런데도 자격 없다고 해서 그냥 링에 올라가고 싸우고 돈부터 벌 욕심을 챙기는데 그러지 말라 그러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있는가? 우석은 자기를 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이겨야. 급기, 수익. 제가 이건 좀 윤색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이겨야 수익을 거둬들인다. 수익을 낸다. 이익을 거둬들인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자기 중에서도 뭘 극복해야 되느냐? 본능을 극복해야 돼. 본능을 이기는 게 쉽습니까? 근데 본능 중에서도 그 어려운 뭐예요? 공포, 두려움. 이거는 원시 인간부터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생명을 보존하는데 절대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포는 판단 않고 그대로 도망가야 됩니다. 호랑이 나타나면. 그 욕심, 욕망, 이거 역시 어때요? 인간에게 꼭 필요한 거죠. 욕심이 없어가지고 남 다 줘보세요. 자기가 죽죠. 자기 가족이 죽죠. 그래서 자신을 이겨야 되는데 자신이 가진 본능 중에서도
본능의 본능인 공포와 탐욕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공포를 사라. 두려움을 무릅쓰고 뛰어들어라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탐욕을 버려라. 탐욕은 팔아라. 아니 삼성전자 9만 가는데 10만까지 벌고 싶죠. 탐욕 버리고 9만에 팔고 싶습니까? 삼성전자 제가 작년에 봤던 거예요. 4만 전자까지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10만 전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4만 전자 때 산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드물 거예요. 6만원, 7만원, 8만원 가니까 샀을 거예요. 8만원 가니까 뭐 몇 달 전에 사가지고 이제 9만원 통과하니까 10만 전자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한다고, 간절히 원한다고 오릅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이겨야 남을 이기지, 자기도 못 이기고 수익을 거두려고 하면은, 이익을 거두려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기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 용감해야 되고, 알아야 된다. 즉, 삼성전자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죠. 신뢰가. 그래야 이거는 4만원이 가지만 앞으로는 10만원 간다. 그럼 그때 사겠죠. 그런데 4만원 갔을 때, 4만원대 갔을 때 더 떨어질까 싶어서 못 사죠. 용기를 못 내죠. 모르니까. 알아야 용기를 내서 공포를 무릅쓸 줄 안다. 알아야 이건 올 때까지 왔다. 탐욕을 버리고 손절할 때도 있고 또 익절할 때도 있고, 이게 지식과 용기가 필요한 거다. 이게 성공 공식이다. 성공하려면 주식 투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용기를 내야 되고, 용기를 내려면 어찌 보면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투자 부적합자가 많더라. 투자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더라. 어떤 사람이 그런데 투자 부적합자냐?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초보가 봐도 많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자. 타인이 종목을 추천해 주길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은 매번 팔아야 돼? 어때? 사야 돼? 뭐 사야 돼? 언제 팔아야 돼? 지금? 아니, 투자하라고 종목 추천해 준 것도 힘든 일인데, 그 투자를 해준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화해가지고 어찌 보면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타인에게 의존하는 사람. 추천부터 매매까지.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왜? 그 사람은 타인에게 부담을 주고 피해를 주고, 그리고 사기꾼 만나기가 십상이다. 여기 좀 뭐, 유튜브에서 리딩방이다 뭐다 전화번호 적어놓고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할 때 보면 투자 부적급자가 많을 때, 투자 어찌 보면 이 하수들이 많을 때 그 사람들이 설치고 그 낚시에 걸리는 거죠. 물론 유튜버 중에는 상당히 참 그 고수이면서도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돈 벌어주기 위해, 이 통장을 살찌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투자 부적합자, 투자 하수들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지않게 많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부적합하냐? 그러니까 타인 의존자들, 타인 의존자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라, 그런 얘기죠. 무지하고, 무지 알지는 못하는데 탐욕스러운 사람. 무지한데 탐욕스러운 사람. 이 사람은 왜 안 되냐? 스스로 자산을 다 깨뜨려 버리게 된다. 파산한다. 그루채기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은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냐? 인덱스, 지수펀드나 투자하라. 지수펀드가 오히려 펀드 매니저 상위 30%에 들 정도로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괜찮은 투자니까 지수 투자하라. 이 사람은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덱스 펀드, 지수 투자하라. 특히 미국 같은데 그 S&P 500 투자하면 수익률이 뭐 무려 한 7% 안팎 될 정도니까, 우리나라 은행 이자 3배 안팎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게 많은데 왜 공부는 안 하면서, 무지하면서 그렇게 탐욕스럽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가 중에는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버피 스타일처럼 매매를 하는 사람도 있다. 투자하는 사람은 내가 기업 경영에
참여한다. 기업의 일부를 인수했기 때문에 나는 그 기업을 알고 신중하게 선택했고 기업인과 더불어 간다. 동반자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는데 매매자는 사고 파는 게 목적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지. 뭐 경영자가 필요 있고 무슨 기본 분석이 필요하고 재무니 뭐 지수니 아니 빚 좀 많으면 어때? 이 사람은 수익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이나 투자 종목을 고르는 거나 그 다음에 매매할 때 고려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아주 근시안이 된다. 단타형, 트레이드형이 된다. 이것은 성공하기 힘들다. 성공하기도 물론 이쪽 그걸로. 한국은 단타 뭐 천국이죠. 어찌 보면 보유 기간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짧다고 하죠. 뭐 며칠만 보유해도 장기라고 할 정도니까. 투자하라. 매매하지 말고 투자형이 정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투자와 이 매매가 있는데 투자 스타일이 돈 번다. 버핏 스타일이 돈 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성공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공 투자 방식이 있다. 어떻게? 성공 투자하려면 기술도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른바 차트 분석 많이 하죠. 우리나라 사람 참 유형 좋아하고 역사 좋아하고 과거 좋아해서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러나 기업의 기본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펀더멘탈을 따질 줄 알아야 된다. 재무도 볼 줄 알고 지표도 볼 줄 알고 이런 그 기본 재무 등 이런 실력을 갖춰야 된다. 플러스 상상력이 있어야 된다. 사고력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는 뭐 감, 또 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죠.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저도 이게 그 미국 조비라는 걸 샀는데 한 $5 안팎 할 때는 뭐 아니 지상에 택시가 있으면 공중에도 택시가 있을 만하지 않는가? 헬기나 이런 건 군사용으로 많이 쓰고 산불 진화용으로도 많이 쓰고 그러죠. 그 다음에 비행기는 너무 크잖아요. 그럼 택시처럼 서너 명 태우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교통체계가 에어택시 이른바 공중에도 있을 거 아닌가? 이거 없는 것이 새로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어 봤지. 그 다음에 비행기도 만들어 봤지. 아니 드론도 만들어 봤지. 에어택시, 공중택시는 못 만들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선택을 했는데 이게 뭐 한 $20도 넘은 적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그래서 맞으면 자기 선택이 옳은 거죠. 틀리면 자기 선택이 틀린 거죠. 수업료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맞으면 수익을 길게 가져가고 틀리면 손절을 빨리 하는 거죠. 손실을 짧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한 반절만 맞춘다 하더라도 수익 길게 손해는 짧게. 그러면 적어도 원금은 지키고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이 있어야 된다. 기본이 있어야 된다. 상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상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상에 필요한 게 바로 뭐냐? 독서예요. 독서. 오죽하면 버핏은 매매를 거의 안 하죠. 워런 버핏. 그 영원한 동지 멍거가 뭐라고 했어요? 찰리 멍거가 버핏은 독서 기계다. 리딩 머신이라고 한 거예요. 책 읽는 기계다 이거예요. 그리고 회사 공간에서도 가장 넓은 곳이 어디다? 독서실이에요. 도서실. 집무실보다도 독서실이 더 넓고 하는 일과의 절반 이상이 문자 읽는 거 독서라고 하잖아요. 버핏은 그렇게 읽어대면서 세계를 읽고 금융을 읽고 인문학을 읽고 사회, 문화, 역사, 종교 그런 테두리 안에서 판단을 딱 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이 우석이라는 이 우석 작자가 추천을 해줬대요. 하도 여기저기서 뭐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는 곳 추천을 해주면 어떤 친구는 그냥 조금 올라가면 올라가는 게 불안해가지고 빨리 팔고 어떤 친구는 조금 내려가면 또 더 떨어질까 싶어서 팔고 다음에는 결국은 야 그거 2배 올라갔는데 내가 5%밖에 못 먹었다. 아니 그게 올라가는데 조금 내려간다고 팔아가지고 올라갈 때 다시 못 샀다.
이래도 뭐라고 하고 저래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하면 물론 원망 험담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역시 자기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자기를 극복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를 알아야 되고, 어떤 스타일인지, 그리고 지식을 쌓아서 남을 알아야 되고, 사회를 알아야 되고, 그 주식을 알아야 되고, 그 주식을 경영하는 사람을 알고 그래, 알아야 그래요. 여기서는 특히 경영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 그 첫머리로 한국에 와가지고 상장한 중국 주식은 사지 마라 그랬더라고요. 왜? 뻥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요. 중국이라는 자체가 이 한자 같은 거 이 사자성어로 딱 하면 아주 그 일목요연하게 할 수는 있지만 뻥이 어마어마한 나라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군사 퍼레이드도 그렇게 하죠. 겁먹은 개처럼 어찌 보면 뻥치는 거죠. 중국이 그래서 그 통계를 믿을 수 없는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여기서 상장한 그 지표라든가 뭐 그런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데 저런 데서도 한국도 사기꾼의 나라, 사기공화국이라고 하는 정도인데 중국은 훨씬 더 심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성향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을 견줄 줄도 알아야 되고, 이를테면 베트남도 알아야 되고, 그 역사를 알고, 그 국민들을 알고, 문화를 알고, 그럴 때 중국 시장 가서 안 속는 거예요. 한국에 와 있는 중국 그 회사한테 안 속는다고요. 그런저런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중국 뭐 협력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대로 써 있는 이야기고,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0월의 책. 휴가철 길죠. 휴가 긴 때 여행하는 것도 좋아요. 성묘도 좋아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독서하면서 조상에게 내가 올해 어떻게 했느라고 보고하고, 그리고 더 공부를 해서 휴일 시간만이 어찌 보면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쉴 때 같이 놀아버리면 따라잡을 수 없죠. 직장인이 남 쉬는데 나도 쉬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남 쉴 때 휴일을 맞이해서 나를 개발할 때, 그게 바로 지식이잖아요. 자기를 업그레이드 할 때 주식 투자해서 남에게 의존할 필요 없이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